안녕하세요. GMK 연구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8월 12일 GMK 연구실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는 배진수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GMK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아래와 같은 딥러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도중에 궁금하신 점들은 이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세미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세미나 제목은 Deep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Out of Distribution Unlabeled Data로 딥러닝 기반의 준비도 학습과 Out of Distribution Unlabeled Data의 개념을 합친 세미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Deep Semi-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Out of Distribution, 줄여서 앞으로는 OO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OOD, Unlabeled Data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세미나의 메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OOD, Unlabeled Data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준지도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예시로 들어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오늘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딥러닝 기반의 준지도 학습, DeepSSL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친숙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깊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의 수가 얼마 없을 때에는 어떤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들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학습하는 데이터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높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되며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준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과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 영역과 같이 학습 데이터의 수가 얼마 없을 때 저조한 성능을 갖는 딥러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학습 데이터의 수가 없다는 것은 데이터의 수집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이렇게 오른쪽 위와 같은 무료 분야가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뇌에 대한 영상을 찍고 영상 속에 나타난 이 뇌의 특정 부분이 어느 부분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악성 종양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뇌 영상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악성 종양인지고 정상인지를 일일이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의 경우 3명의 폐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사진 속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레이블 형태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레이블을 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얼마 수집이 안 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의사 선생님들의 데이터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저렴하고 그래서 왼쪽보다 많은 수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들이 수집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폐 흉부 엑스레이 사진으로부터 사진 속 이 사람이 아픈지 아닌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과 같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들을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과 같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는 다량의
데이터들을 얼레이브드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학습은 진행할 수 없지만 데이터 자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는 활용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결합하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중 하나가 되게 되겠으며, 본 세미나에서는 이를 줄여 SSL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SSL을 딥러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딥 SSL이라고 부르며, 딥 SSL은 데이터 수집 비용이 비싸서 레이브드 데이터가 얼마 없어서 성능이 저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집 비용이 저렴한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딥러닝의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 SSL은 어떠한 방식으로 레이브드 데이터와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식 두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레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인공신경망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이 프레딕션 값이랑 레이블 정보를 비교하면서 모델이 레이블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학습 기반의 손실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학습 과정 중에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에 입력을 해서 모델에 의한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을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을 하여서 얻어진 예측값이랑 수도 레이블을 비교하며 모델이 수도 레이블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학습처럼 손실함수를 계산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준지도 학습의 경우 모델 스스로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한 가짜지만 이 수도 레이블을 만들고 다시 이 레이블을 학습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델이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오른쪽 위와 같이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 또한 이 레이브드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레이브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준지도 학습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의 일부 영역을 변형하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을 여러 경우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여러 종류의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 후 레이브드 데이터로 학습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에 이 여러 가지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데이터의 본질은 동일하기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 예측값을 가지지만 데이터가 일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예측 확률값들이 이렇게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형태의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에 입력을 함으로써 이렇게 초록색과 같은 예측 확률값을 얻게 되고 이 모든 예측 확률값들이 동일해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모델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일부 변형에 상관없이 현재 데이터가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잘 이해한 상태로 모두 다 동일한 일관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어서 예측 성능 또한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열의 진주덕스 방법론들을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준지덕스 방법론이 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셀프 트레이닝의 원리나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제이션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세미나 탭에 방문해서 왼쪽과 같은 세미나 청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out of distribution unlabeled 데이터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out of distribution이란 어떤 분포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혹은 어떤 집단이 속해 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인공지능 모델 학습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 기반 코로나 양성, 음성, 탐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주황색 영역 내부에 코로나와 관련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들은 전부 학습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고, 주황색 외부 영역인 파란색 음영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 흉부 엑스레이들과는 무관한, 예를 들어 어깨 견갑골 엑스레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흉부도 아니고 어깨 견갑골도 아닌 또 하체 쪽에 대한 하체 쪽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라던가,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인공지능 모델 관점에서는 파란색 점선이 표기된 흉부 엑스레이가 아닌 파란색 점선이 표기된 데이터들은 모두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준지도 학습 관점에서 이제 out of distribution, unlabeled 데이터 또한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예측 모델이 있는데, 이 여러 장의 unlabeled 흉부 엑스레이 사진들과 레이블드된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들은 준지도 학습을 위한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영역 내의 데이터들은 레이블들이 현재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진 out of distribution unlabeled 데이터, 줄여서 OD unlabeled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OOD, unlabeled 데이터가 준지도 학습, 즉 SSL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와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모두 전부 흉부 엑스레이 사진 데이터들로만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얼레이블드 데이터 셋 내에 이렇게 간혹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out of distribution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얼레이블드 데이터 셋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사람의 검수를 받지 않고, 즉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거치지 않고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수집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왼쪽 예시처럼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곧 흉부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구축되어 있는 어떤 그럴 확률보다, 오른쪽 예시처럼 이부 얼레이블드 데이터에는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같은 OOD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더욱더 비일비재합니다. 더욱더 많이 맞닥뜨리게 될 데이터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준지도 학습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 학습 데이터보다는 오른쪽과 같은 학습 데이터로 준지도 학습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더욱더 많고, 그래서 오른쪽이 돼도 준지도 학습이 왼쪽처럼 똑같이 잘 작동할까를 좀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 좀 더 맞닥뜨리기 잦은 상황이 어떤 준지도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욕구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 연구는 이제 구글 브레인 연구원들이 연구한 논문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학회 뉴럴립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준지도 학습 분야에선 아주 유명한 논문이고, 이안 굿펠로우 선생님 또한 참여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경우 이 시파10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다음과 같이 6종류의 소수의 레이블드 데이터셋과 4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다량의 얼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의 성능들을, 효과를 검증했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 경우처럼 레이블드 데이터, 얼레이블드 데이터가
모두 일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즉, 이 얼레브드 데이터 내에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 같이, 빨간색 데이터 같은 OOD 데이터가 얼레브드 데이터에 아예 없는 0% 같은 경우에서는 레이버드 데이터만을 사용했을 때인 검은색 점선의 슈퍼바이스드 지도학습 성능보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준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더욱더 낮은 테스팅 에러를 보이면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인 경우, 즉 얼레이브드 데이터 내에 레이브드 데이터와는 무관한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이렇게 준지도학습의 테스팅 에러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준지도학습의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25% 정도만 OOD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지도학습보다 일부 준지도학습의 경우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는 이제 준지도학습에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OOD 이 얼레이브드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얼레이브드 데이터에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하게 준지덕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세이프 SSL 계열의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가장 최신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안전한 준지덕습 세이프 SSL 알고리즘 3개의 UASD, DS3의 세이프 이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은 UASD라는 방법론입니다. UASD는 Uncertainty Aware Self-Distillation 이라는 알고리즘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2020년 트리플 AI, 전미 인공지능 학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UASD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쳐진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모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이 OOD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레이브드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준지도 학습을 수행을 하면은 안전하게 준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직관적인 방식을 가장 처음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UASD가 이 OOD 데이터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이 OOD 데이터 제거 방법에는 앙상블을 이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 이때 어떤 딥러닝이 이제 학습하는데 상대적으로 학습이 좀 길다라고 저희가 좀 무거운 모델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딥러닝의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제로 이 여러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하고 이 여러 모델로부터 평균화, 앙상블화 한다라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습에 좀 너무나 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UASD 방법론 같은 경우 매 에폭별로 학습된 이 모델들을 개별적인 딥러닝 모델들로 간주를 하여서 앙상블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학습에 필요한 어떤 학습 연산량을 대폭 줄였고, 예를 들어 현재 시점이 첫 번째부터 라지 T번째까지 에폭 학습이 끝나고 라지 T 플러스 1번째 에폭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부터 T번째 에폭까지를 학습을 하면서 만들어왔던 이 매 에폭별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 0, 세타 1, 땡땡땡, 세타 T-1 이 세타들을 독립적인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T개라고 간주를 하고 이 T개의 인공신경망 모델로 나온 이 여러 가지 예측 확률 값들을 평균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예측 확률 값들을 먼저 US에대해서 산출을 해두게 됩니다. 그 후 이 앙상블의 예측 확률값, 앙상블의 예측 확률값이 이 QT인데요. 이 앙상블의 예측 확률값 중에서 가장 큰 확률값을 가진 클래스에 대한 예시에서는 양성 쪽에 대한
이 확률값이 음성 쪽에 대한 클래스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양성이 CT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CT라는 값, 양성 클래스에 대한 이 예측 확률 값이 특정 임계값보다 클 경우 이 OOD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을 진행을 하고, 특정 스레시오드 값보다 작을 경우 입력된 이 데이터가 OOD 데이터라고 판단을 진행을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이렇게 실제 OOD 데이터가 여러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입력되었을 경우 딥러닝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이런 오버 컨피던스,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도 아닌데 사전에 정해진 어떤 클래스로 몰고 과하게 확신하는 이 오버 컨피던스 프로그램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이 예측 확률 값들을 앙상블한 이 예측 확률 값의 경우 OOD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예측 확률 값들을 출력하게 될 것이고, 이 값이 특정 스레시홀드 값보다 작아 OOD 데이터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와 같이 OOD 데이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단일 모델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 확률 값으로 탐지하고자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USD의 어떤 앙상블 기법을 활용을 하면은 추가적인 장점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준지덕성 관점에서 추가적인 장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방식에서 여러 모델로부터 앙상블된 이 예측 확률 값으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시점에, 가장 최신 현재 시점의 단일 모델들 또한 과거 시점들로부터 앙상블되어 온 이 예측된 일반화 성능이 높은 앙상블된 예측 확률 값으로 유사의 지도를 학습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단일 모델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이 UASD 방법론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동일한 5가지 이 모든 실험 환경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온 이 모든 준지덕스 방법론들보다 더욱더 이 파란색의 UASD 더욱더 낮은 테스팅 에러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제한 방법론의 우수성,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인 DS3L, Deep Semi-Supervised Learning의 약자 DS3L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법론의 경우 2020년 PLM학회에 게재가 되었고요. 이 DS3L 방법론 역시 UASD처럼 어떻게 하면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걸로 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이 DS3의 알고리즘의 경우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가까울수록 학습 과정에서 좀 더 적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약에 잘 설계를 한다면 안전한 준지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DS3에는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에게 적은 값에 해당되는 학습 가중치를 제공하는 별도의 서브 네트워크, 별도의 작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것을 좀 제안했고요. 이 모델의 경우 준지학습 입장에서 유익한 빨간색 박스가 아닌 이렇게 유익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죠. 레이블은 없지만 이렇게 유익한 얼레이브드 데이터에게는 높은 값의 학습 가중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진 이 서브 네트워크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기존의 준지학습 알고리즘과 결합을 해서 안전한 준지학습을 제안을 해보자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네트워크 G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브 네트워크 모델의 활용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0,
최대 1 사이의 값을 가진 어떤 학습 가중치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이라는 학습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학습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이렇게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운 학습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아래 데이터 순서로 데이터의 관측치를 IJK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학습 가중치를 WI, WJ, WK라고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WI 값은 항상 1이 나와야 되고 WJ 값, 흉부 엑스레이 얼레이브 데이터 같은 J 데이터들은 WJ가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빨간색 박스와 같은 K에 대한 데이터들은 0에 가까운 학습 가중치가 출력이 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이 레이브드 로스와 셀프 트레이닝이나 뭐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기반의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로서의 앞에 이제 데이터 단위의 어떤 학습 가중치로서 이렇게 로스에 곱해지게 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더해지는 형태로 최종적인 SSL 로스를 DS3는 이렇게 SSL 로스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SL 로스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메인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DS3에서 안전한 준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DS3 이 서브 네트워크 G를 했기 어떻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와 같은 좋은 특성을 가진 서브 네트워크 G를 학습시킬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서 메인적으로 생각했던 이 과정 사항에서는 이 메인 인공신경망 모델, 메인 인공신경말 모델 F가 만약에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에서 악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는 이 메인 모델의 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한 학습 형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좀 어떤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하여서 아이디어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은 수식들로 좀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입력받았을 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는 이 메인 모델을 F라고 하고 해당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모델 F는 다음과 같이 레이브드 데이터의 로스와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로스를 합친 이 SSL 로스를 자기 모델 파라미터 세타에 관해서 경사강법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학습 데이터 로스 앞에 곱해져 있는 WI, WJ는 메인 모델 F의 입장에서는 특정 상수에 대한 대응되는 어떤 가중치들이지만 알파라는 모델 파라미터를 가진 이 서브 네트워크 G의 입장에서는 WI와 WJ는 이렇게 알파에 관한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 SSL 로스를 경사강법으로 최소화를 하면서 얻어지는 이 세타 헷 값들은 사실상 알파에 관한 함수로 다시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관한 이 세타 헷 파라미터를 가진 이 메인 모델 F는 다시 한번 알파에 관한 모델 함수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가정하였던 이 모델은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따라서 이 알파로 표현된 이 레이블드 데이터 로스를 결국에는 알파에 관해서 최소화를 시키며 결국에는 서브 네트워크의 최적 파라미터인 알파 헷을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단계 구조의 어떤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DS3L은 이 메인 모델 F와 서브 인공신경망 모델 G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DS3L은 엔리스트와 시파텐 두 개의 데이터셋을 통해 제한 방법론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왼쪽은 엔리스트 데이터에서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 내에 OD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화되는 준주덕습의 이게 준주덕습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주덕습 알고리즘들의 성능 변화의 추이를 기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우측은 이 C파트인 데이터에서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존재 비율에 따라서 SSL의 성능을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좌우측 그래프 모두 공통적으로 제한 방법론인 DS3 rel이 유일하게 OOD 데이터가 60% 정도까지 많아지더라도 유일하게 지도학습인 검은색 점선보다 더욱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른 SL 방법론보다도 더욱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제한 방법론의 우수성을 입증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DS3L은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 OOD 데이터의 악영향을 줄였고 안전한 전지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 Safe UC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fe UC는 Safe Uncertainty Based Consistency Training의 약자로 2022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 억셉된 세이프 SS 계열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ASD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세이프 UC는 이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이렇게 빨간색 박스 같은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레이브드 데이터를 통해서 준주학습을 수행해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연구 가설을 세웠고 이를 위해 OOD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베이지안 인공신경망의 불확실성 개념을 사용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베이지안 심층신경망의 핵심부터 좀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의 경우 이 학습해야 할 모델 파라미터 세타가 사전에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게 되지만 베이지안 인공신경망 파라미터 세타의 경우 사전에 정해둔 사전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다. 세타는 확률 변수이다. 라는 가정을 한 것이 베이지안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로써 베이지안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세타의 사후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베이지안 학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정량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지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때 이 사후 분포에 대한 이게 사후 분포에 대한 학습 로스가 되겠는데요. 이 사후 분포에 대한 학습이 꽤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어떤 임의의 인공신경망 모델들도 드랍아웃 기법이나 웨이트 L2 레귤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베이지안 모델로도 쉽게 근사될 수 있으니 4번과 5번 논문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입증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인공신경망 모델들도 이랑 같은 기법들을 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베이지안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학습이 완료된 이 모델 사후 분포에서 T개의 어떤 여러 모델 파라미터들을 샘플링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확률값 또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베이지안 불확실성은 이 T개 이상으로 확보된 이 예측 확률값으로 예측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요. 예측 확률 분포의 분산값을 계산을 해서 그 분산값을 이 불확실성이라고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좀 좋은 특징이 있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서 좀 멀리 벗어난 데이터, 즉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일수록 이 T개의 이 예측 확률 값들이 일관되지 않는 좀 다양한 값들을 가질 확률이 어, 높게 되어서 예측 확률의 분산, 다양한 값들을 갖게 된다 했는데 이 다양한 값을 갖게 되면 분산값 또한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분산값을 기반한 이 불확실성 또한 OOD 데이터에 한해서는 커진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UC는 이와 같은 베이지안 인공신경망의 불확실성 특성을 준지도 학습에 적용하면은 안전하게 어떤 준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베이지안 인공신경망과 이 불확실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구실 베이지안 딥러닝 세미나들을 추천드리니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청취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불확실성이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악영향을 어떻게 줄여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OOD 데이터가 포함된 얼레이브드 데이터 셋과 베이지안 인공신경망 모델이 주어졌을 때 베이지안 모델에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해서 이 얼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 값과 불확실성 값들을 산출합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서 벗어나 뭐 견갑골이라던가 뭐 하체 부분에 대한 이런 데이터일수록 불확실성 값이 점점 커진다는 불확실성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불확실성 값, 이 uncertainty라는 값이 특정 threshold 값보다 작으면 준지도 학습에 유리한, 즉 학습 데이터 분포에 가까운 얼레이브드 데이터로 간주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uncertainty가 특정 threshold 값보다 클 경우 OOD 데이터로 구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uncertainty가 커서 빨간색 XP와 같이 이렇게 OOD 데이터로 판단된 데이터들을 제외를 하고 남아있는 얼레이브드 데이터만 준지도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SS에 대해서 OOD의 악영향을 잘 줄여 결국엔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세이프 UC는 이제 선택되고 남은 얼레이브드 데이터와 레이브드 데이터 활용 방식에서 추가적인 또 개선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더 높였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불확실성 기반의 데이터 노이즈 생성 기법과 노이즈로 일부 변형된 이 데이터들을 아까 설명드린 consistency regulation 개념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 개선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확실성 기반의 이 데이터 노이즈 생성 기법이랑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 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방향의 데이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인데 해당 그레디언트가 이 데이터에 대어져 모델에 입력될 경우 최대로 불확실도록 예측 결과가 생성되게 이 그레디언트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어떤 데이터 변형 기법들을 우측과 같은 거에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형된 이 데이터들을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제한 방법론에 노이즈를 더했을 때와 더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떤 예측 확률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더하지 않았을 때 경우 상대적으로 깨끗한 원본 데이터를 베이지한 모델에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가 뭐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상대적으로 확실한 게 이제 예측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서 특정 클래스의 예측 확률 값이 큰 상태로 예측값이 나오게 되면서 좀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불확실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 노이즈를 더한 이
초록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입장에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상대적으로 헷갈리는 위 예측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헷갈리는 불확실한 어떤 예측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의 본질은 동일하나 데이터가 뭐 조금 일부 변형되었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어떤 이 예측 확률 값들을 다시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보다 일관되고 베이지한 관점에서 일반화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세이프위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위시의 경우 이 불확실성 기반의 선택적 얼레이브드 데이터 학습과 이 데이터 변형 기법이 과연 준지도 학습에서 효과적일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퍼텐과 SVHN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준지도 학습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 방법인 이 세이프 UC가 UASD 홈런을 포함한 모든 준지도 학습 모두 합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예측 어큐러시를 보이면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이 8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경우에 이 OOD 데이터의 존재 상황 중에서 이 맨 오른쪽과 같은 상황을 빼고는 다 이 7가지 경우에서 모두에서 다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썼을 때의 베이스라인보다 더욱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제한 방법론이 정말 안전하다 하고 우수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미나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의 개념을 먼저 독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SL 같은 경우 이렇게 레이브드 데이터의 수집 비용이 비싸서 레이브드 데이터가 얼마 없다. 이러면은 아마도 성능이 좀 저조할 확률이 되게 큰데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집 비용이 저렴한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써서 더욱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SSL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만을 토대로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 입장에서 파란색 영역과 같이 흉부 사진이 아닌 이 데이터들을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고 하고 레이블이 없다라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얼레이브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쳐진 OOD,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사실은 얼레이브드 데이터셋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부분의 얼레이브드 데이터는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가 존재 확률이 높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준지도 학습이 잘 작동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연구가 있었고, 결론은 대부분의 기존의 좀 옛날 준지도 학습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같은 OOD 데이터에도 좀 강건한 안전한 SSL 방법론의 어떤 연구 필요성이 좀 크게 대두가 되었고요. 본 세미나에서는 대표적인 세계와 같은 어떤 세이프 SSL 방법론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OOD 데이터에 악영향을 줄였는지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본 세미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